신부님이 저 소개는 다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지역에너지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문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앞에 강의 들으면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맨 뒤에 가서 좀 글씨 크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큰 제목은 보이긴 하는데 작은 글씨들이 좀 안 보이기는 해요. 혹시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엉덩이를 움직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앞쪽으로 옮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선생님들 앉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예, 제가 제목을 누구나 탄소 중립 첫걸음으로 써왔는데 사실은 천주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고 예, 여기서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건 두 번째 걸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시간으로 오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그 강의 요청을 주신 신부님이 오늘 오신 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이미 실천도 잘하고 있는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네. 오늘 이런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대전의 49개 교구, 모든 교구 맞죠? 본당에서 모든 본당에 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1.5도씨를 지키기 위한 약속들을 지난해 많은 국가들이 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37개 국가가 선언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혹시 탄소 중립이 무슨 뜻인가요? 다 알고 계시죠?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45분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자리를 내어주셨고 오늘 또 본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돌아가셔서 본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일단 오늘은 45분을 주셨지만 일단 제가 마이크를 놔야 끝나는 겁니다. 아시는 거를 많이 대답해 주시면 저희 수업하실 때, 강의 들으실 때 다 기운차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부끄러워 마시고 겸손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정확합니다. 2050년까지 그래야 되죠. 아까 여기 천주교에서도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잡고 계셨는데요. 맞죠? 네. 근데 언제 대비 40%죠? 몇 년이요? 2018년 대비 국가 목표랑 똑같이 잡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2022년 3월, 2월 지금 현재 몇 퍼센트 감축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할게요. 2018년 천주교에서는 얼마를 배출하셨나요? 우리 거기 알아야지 40%를 달성하잖아요. 그죠?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창피 주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를 누가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은 각각의 본당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의 합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본당의 탄소 배출량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오늘 그 84페이지부터 있는 워크시트는 이 일을 직접 하실 때 계산해 보시라고 만든 거예요. 참고 자료가 아니고 직접 가셔서 그 자료를 써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걸 설명할 텐데요. 그걸 하기 전에 익숙해져야 될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서 앞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한다는 거는 8년 이내에 석유, 석탄, 가스의 수입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실 때 어떤 에너지 쓰고 오셨어요? 예,
구체적으로 경유 쓰셨고 휘발유 쓰셨고 전기 쓰신 분, 네, 전기 쓰신 분도 계시고, 저도 화석연료를 쓰고 왔어요. 저도 아마 휘발유를 썼을 거예요. 버스 타고 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신 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 없이 자동차 쓰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대체해야 될 어떤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는 84%가 화석연료입니다. 84%예요. 예, 이거는 2019년 기준이긴 한데요. 일단 84%가 화석연료입니다. 여러분 여기 쓰고 있는 84%의 절반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과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뒤에서 저희 아까 그 워크시트를 확인할 때 다룰 것들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나 여기 10가지인데 이 중에 나 5가지는 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까요? 1번 기후변화와 날씨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네, 탄소 중립 설명할 수 있으셨죠? 3번 공급 에너지원과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의 차이점을 안다. 우리 신부님 목소리는 되게 큰데 아시죠? 아실까요? 자, 그러면 에너지별 고유 단위를 안다. 우리 집 전기 사용량에 맞는 태양광 설비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뒤쪽에 많이 계세요. 자, 태양광 가짜뉴스에 대해 알고 있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발전소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TOE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 CO2 발생량을 계산할 수 있다. 혹은 어디서 계산하는지 알고 있다. 네. 진짜 훌륭하신 분이 저기 뒤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집, 우리 건물 전기, 가스 소비량을 알고 있다. 어디서 찾는지 알고 있다. 네, 여기서 5가지 이상 알고 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거 강의하러 가면 대체로 한 분만 알고 계시거나 한 분만 5개 이상 알고 계시거나 아무도 5개까지는 알지 못하세요. 자, 우리 탄소 중립 아까 얘기했고 기후변화 날씨도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공급 에너지원과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오늘 아침에 어떤 에너지 쓰셨어요? 집에서. 네, 가스 중에서 도시가스 쓰셨죠? 전기 쓰셨어요. 또 자동차 타고 오시면서 휘발유 쓰셨죠.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자 쓰이는 건 전기의 형태로도 쓰이고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의 형태로 쓰이거나 액화 천연가스의 형태로 쓰이거나 석유는 휘발유, 경유 형태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에너지에 대해 알려면 설명하고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공급된 에너지는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인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에너지별 고유 단위는 석유는 리터를 쓰죠. 배럴도 씁니다. 네, 천연가스는 어떤 단위를 쓰고 있나요? 천연가스는 가스죠. 우린 가스는 부피로 재거나 혹은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전기는 네, 킬로와트시, 킬로와트를 쓰고 있죠. 우리 집 전기 사용량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 네, 알고 계시는 분? 자신 있게. 의외로 잘 모르실 거예요. 요새 저희 한 10년 전에 종이 사용 안 하기, 종이 고지서 이용 안 하기 하면서 여러분들 거의 다 자동이체 하고 계시죠? 네. 그때 중요했던 건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변화였지만 그때 변화를 했어요. 종이 고지서를 없애는. 근데 종이 고지서 안 내고 자동 이체하면 사실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사용량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얼마를 써서 이 돈을 내고 있는지, 아, 그냥 돈이 많이 나오면 많이 썼구나, 적게 나오면 적게 썼구나 하는 거지 얼마를 썼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 쓰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죠. 우리가 종이 고지서로 바꾸는, 종이 고지서를 전자고지서, 이메일, 문자로 바꾸는 그런 큰 변화를, 그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종이 받던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를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실행을 했고 지금 익숙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또 지금 받은 과제는 우리 사용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하나 더 바꿔야 되는 거죠. 그때 이게 맞았지만 그 맞는 변화를 하면서 놓친 거 하나를 지금 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자,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는 어떤 게 있죠? 전자파, 또 폐기물, 하나 더 3대 가짜 뉴스 있잖아요. 빛반사. 네. 에너지에 관한 그 어떤 것보다 태양광 가짜 뉴스가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빛반사율, 여러분들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주변 분들 만나시거나 혹은 성도분들 같이 얘기하실 때 이제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빛반사는, 태양광은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빛을 반사시키면 큰일 나는 물건입니다. 물론 반사가 있죠, 재질 때문에. 그렇지만 태양광의 빛반사율은 일반 유리창문이나 하얀 벽보다 낮아요. 반사는 당연히 있는 건데 태양광의 빛반사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리고 전자파,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TV 전자파 양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TV 전자파 때문에 살기 불편하세요? 아니죠. 태양광은 TV보다 적어요. 태양광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양은 우리가 쓰는 일반 가전기기 정도 수준이고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헤어드라이가 훨씬 더 많은 전자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였죠? 폐기물. 태양광 전지는, 자, 옆에 테두리, 무겁게 만든 테두리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그 위에는 실리콘이 덮여 있어요. 유리가 덮여 있거나. 소재의 약 80%, 70% 이상이 다 재활용됩니다. 특히나 태양광을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양광 패널 폐기물 센터가 진천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올해 6월인가? 제가 정확히 월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곧 가동을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태양광 판넬 제조업체들,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태양광의 수명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기. 얼마나 될까요? 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20년 되면 태양광 발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 있다고 하는 거는 성능의 8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20%만 손실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수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끝났다고 해서 폐기하는 게 아니라 고쳐서 계속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때 되어서 다른 교체하실 수도 있죠. 교체하고 다시 순환센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발전소 종류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온실가스 계산하고 에너지 사용량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TOE예요. TOE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저 대신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설명할 게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제가 할게요. 아시겠지만. 자, TOE, 우리 아까 각 에너지 원별 고유 단위를 확인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위가 똑같아야 사용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단위가 똑같은데 이거는 2000kWh, 어떤 건 이렇게 하면 49kg, 부피 이렇게 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석유 환산톤, 석유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양인지 해서 각각의 단위를 맞춘 것이 TOE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 해야 될 거는 각각의 TOE 단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TOE 단위별로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많은 데이터에는 고유 단위와 TOE 단위를 같이 병기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TOE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비교할 때는 TOE 단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에너지 사용량을 알면 소비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계산하는 거는 국가 온실가스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는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하는지
곱하기해서 그냥 계산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각각의 숫자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간이 계산기들을 활용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어요. 간이 계산기도 있고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집에 사용하는 전기, 가스 소비량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시나요? 가장 쉬운 거. 계량기가 있고 여러분 고지서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신 거 아시죠? 고지서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 집 지금 사용량, 전월 사용량, 전년 동월 사용량. 전년 동월 사용량과 이번 달을 비교를 하면 내가 1년 사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되고 나오고 우리 동네 온실가스 배출량 일반 평균 대비 우리 집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에너 사용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이제는 하나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고지서를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6억 톤, 6억 5천 톤 정도 되는 거죠. 5천만 톤이네요. 2020년에. 근데 2018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여러분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8년 아주 인상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2018년 기후 이슈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했어요. 폭염 2018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서울 도봉구는 40도 찍었어요. 대전은 좀 나았나요? 네, 우리나라 온실가스 사용량이 꾸준히 늘긴 했지만 시민 시천들도 있었고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참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2018년 훅 뛰어오르죠. 2018년에 전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늡니다. 기후가 변하면 우리가 절약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 현황입니다. 아까 우리 84%가 화석연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석탄, 석유, LNG 색깔 이렇게 순서대로 색깔이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들이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석유가 약 40% 사용하고 있고 석유는 그중에 60%는 저기 맨 위에 산업 분야의 가스입니다. 산업 분야에서 연료로도 쓰이고 원료로도 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벌써 이미 많은 교회에서 플라스틱 아끼기, 일회용품 아끼기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얘는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 형태로 있을 땐 괜찮습니다. 이걸 태울 때 온실가스 배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개인들이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회용품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회용품 줄이기는 폐기물 문제 자체에서도 중요하고 생태계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플라스틱만 쓰지 않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플라스틱인 형태로 온전히 있을 때는 탄소를 머금고 있는 형태거든요. 자, 맨 위에 저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석탄이에요. 석탄은 대부분 전기로 쓰입니다. 두 갈래로 나뉘죠. 맨 위에는 원료로 가고 산업에 바로 가고 있어요. 원료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 철광 생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간 건 아래로 내려간 건 아래로 내려간 건 전기 생산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전기 생산에 이만큼 쓰이고 있고 원자력, 수력, 신재생도 전기로 가고 있고 천연가스의 일부도 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부분 발전을 이룹니다. 여기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전기가 나와서 빨간 선으로 굵은 선으로 하나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뭘까요? 네. 보이시나요? 안 보일 줄 알고 문제였는데.
네, 손실입니다. 전기를 만들면 원 에너지의 60% 정도가 손실돼요. 대부분 열의 형태로 손실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먼저예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 하나도 가늘어지지 않고 사용처로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네, 열 손실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물론 이건 설비만 있으면 되니까 원료 구입할 것도 없죠. 우리가 태양광을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석유의 40% 정도는 수송으로 가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쓰고 오신 그 에너지죠. 네, 에너지가 여기 앞에가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원 형태, 맨 뒤에 있는 것이 에너지원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입니다.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죠. 이건 2019년 자료고 여긴 2018년 표인데 제가 같은 걸 구할 수 없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대략의 에너지 비율, 사용 비율들은 큰 변화는 없어요. 우리나라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보시면 이 앞에 까만 선이 석탄입니다. 빨간 선으로 된 게 우리나라고 석탄 비중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기 사용량을 전기를 전부 신재생으로 만드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면 안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네, 프랑스는 원자력이 크긴 하지만 프랑스도 석탄 없이 석탄이 아주 적게 사용하고 하고 있고 브라질이나 또 어디 주목할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캐나다나 그런 나라들은 수력, 신재생 에너지 등등 오염이 덜한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얼마든지 전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 탄소 중립 한번 상상해 볼 텐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오늘만 받으신 자료집 뒤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탄소 중립 로드맵을 세우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 아까 우리가 몇 년도 대비 40% 줄일 거냐고 질문 드렸고, 그러면 그때는 얼마 배출하고 이런 질문 드렸죠. 네. 아유, 사전 준비는 그거보다 앞이네요. 예, 우리 구성원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후위기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심각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 더 많은, 본당에서는 더 많은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교육도 같이 받으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실천해 오셨잖아요. 벌써 교회에서,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기후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7년 됐나요? 더 됐나요? 더 됐죠. 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정도 사전 준비는 됐을 겁니다.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추진 모임 등 사전 준비는 되어 있을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에서 얼마를 내고 있었으니까 얼마를 줄여야 될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이 걸리세요. 이걸 못해서.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워크시트는 다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찬히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수학 좋아하셨던 분 계세요? 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면 수학 숫자가 나와요. 겁먹지 마세요.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해력이에요. 국어 다 잘하셨죠? 네, 수학 못하셨다는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네, 온실가스를 계산을 하고 나면 감축 방안을 논의할 겁니다. 감축 방안은 당연히 제일 많이 배출한 부분부터 시작되어야죠. 그죠? 플라스틱 줄이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더 이상 쓰레기 얘기 이제 하지 않고 우리는 좀 더 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사결정 단위에 이 내용을 끌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개인들은 많은 걸 해냈어요. 서울시에서 2005년부터, 서울시는 2005년부터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7.1% 감축을 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쭉쭉 늘어나는 와중에 서울시는 감축을 했어요. 근데 숫자를 더 들어가 보면 서울은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가정 부문, 가정의 건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가정의 건물 부문에서는 2005년 대비 27.3% 줄였어요. 개인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2018년에 온실가스 사용량 확 늘어났죠. 온실가스 배출량 확 늘어났죠. 사람들이 실천을 할 만큼 했는데 희생도 할 만큼 했는데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실천만 강요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면 에어컨 켜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에어컨 안 켜서 더위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는 담대하고 커다란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료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간과 건물을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하시면 그 건물에서 시작하시면 그 주변의 마을이 알게 될 거고 주변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거부감 적게 느끼실 테고 알게 되실 테고 거기서 우리 성과들을 소문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을 바꿀 좋은 단어. 대전을 바꿀 전사들이십니다. 여기 앞에 들어오시면서 카페 앞에 전광판 보셨어요? 전광판에 탄소 배출량도 적혀 있었고 태양광 발전량도 적혀 있고 거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혀 있었죠. 자,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야 하실 일들은 이런 걸 의사결정 단위에 올려서 집행을 하게 하신 다음에 남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성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전체 탄소 중립 로드맵을 세운다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우리 마을, 우리 단체, 우리 기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체크해보는 거죠. 아무 베이스가 없다면 우리는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거 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끌어들여서 나의 동료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뒤에 그 책자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7단계에 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천주교에서 7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교황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10년이 다 돼가죠. 10년이 됐나요? 이미 해보셨을 거예요. 7단계까지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담대한 일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일단 한번 회고해 보시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워크숍을 이제 진행 한번 해봅시다. 돌아가셔서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일까요? 기초정보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건물, 지금 이 워크시트는 공동의 건물을 사용하는 공동체를 위한 워크시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거죠. 본당 가서 바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축법이 2010년을 기점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단열에 대한 기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냐는 되게 중요해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은 단열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벽을 막고 바람을 막은 거죠. 보일러로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 현황, 전기를 얼마 쓰고 있는지, 가스를 얼마 쓰고 있는지, 자동차를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나 쓰레기 사용량이 얼마 되는지,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걸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건축물 대장 확인하시면 되고 가스, 자동차, 전기는 고지서 확인하시면 되죠. 조금 꼼꼼하시면 돼요. 이거 다 더하기예요. 그죠? 1년치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도와 쓰레기, 수도도 간단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쓰레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뭐 여기는 이렇게 양을 재서 배출하지는 않을 거니까 아마 지금부터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사용량, 에너지 사용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들어가시면 이런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얼마를 사용했는지 입력하면 거기에 따른 배출량이 나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개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른 계산식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건 배출 개수라는 거는 국가에서 얼마라고 발표를 하는 건데, 매년 발표를 하는 건데 개인이 매번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여기 보시면 국가 고유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 어떤 에너지를 얼마를 사용했는지 하면 밑에 에너지 사용량이 나오고 발열량이 나오고 저기 밑에는 배출량이 나오죠. 이거 말고 좀 더 간이 계산기도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대전도 에코마일리지 하나요? 에코마일리지 가입하셨죠? 많이들 하셨죠?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이렇게 정보들을 사용량을 넣고 수도량을 넣고 하면 계산이 돼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우리 집 전기 사용량, 이번 달 전기 사용량 아시는 분이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 맨 뒤에 선생님 알고 계신데 얼마 사용하셨어요? 잘 안 들렸어요. 178kWh 사용하셨대요. 훌륭하십니다. 몇 인 가족이시죠? 3인. 예, 전기 사용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여기 탄소 발전구 계산기라고 바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뜨는데요. 탄소 발전구 계산기 들어가면 자, 사용량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액을 넣으면 나와요. 금액을, 요금을 넣고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기 간편한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건데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도 사용량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두 계산기는 수도 사용량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사용량 계산하시는 워크시트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어디에서 정보를 찾는지, 어떻게 정보를 찾는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대로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돼요. 네, 이 표입니다.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는데 예, 그래도 복잡하죠. 특히나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요금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 요금은 교회에서 내고 있는 것과 여러분 집에서 내고 있는 게 요금이 달라요. 우리 대체로 그거 잘 모릅니다. 얼마인지 잘 몰라요. 기업이 내고 있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요금을 하는 건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적인 거고 아마 뭐 이런 계산기는 개인이 하는 거다라고 해서 산정해서 계산기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계산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이 책자를 만들면서 제가 이 자료집을 이 발표 자료는 여기 드리고 갈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 검색을 하시려면 로컬 에너지랩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컬 에너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탄소 중립이라고 아예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각각의 링크들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가 계산식을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여기 전기 월별 사용량, 가스 월별 사용량 넣으면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되게 해놨어요. 요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산기 두드리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 아까 쓰레기 배출량도 확인 한번 했었죠. 쓰레기는 의외로 배출 개수가 높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물론 아까 플라스틱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폐기하기 전까지는 플라스틱 상태로 있어도 괜찮지만 폐기하는 순간부터 플라스틱은 굉장히 꽤 높은 유의미한 온실가스 배출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75. 나머지는 1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집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섬유, 나무, 종이, 고무, 기저귀는 종이죠. 이런 것들은 대체로 자연에서 왔어요. 그래서 생산할 때 이미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무는 탄소를 흡수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 흡수했다 내보내니까 결국 제로가 되는 거고, 유기물들은 메탄가스나 이런 것들을 다 매립할 때 계산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플라스틱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리 공동체 단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때는 플라스틱류를 일단 집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인데요. 음식물은 따로 모은 건 음식물을 매립할 때 굉장히 많은 메탄도 나오고 아산화질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배출 개수를 잡았는데요.
위에 거보다는 적지만 다른 거랑 비슷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실천으로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 잡았어요. 여기도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메탄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리고 아산화질소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못 외우시면 나중에 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각각의 배출 개수를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음식물 쓰레기 양 곱하기 0.158 CO2 kg을 하시면 음식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학은 못하셔도 이해력이 높으시니까요. 그죠? 네. 이렇게 그냥 복잡하시면 일단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수도도 있고, 수도는 아까 그 요금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쓰레기 사용량에 따른 배출에서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량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노란색만 기입하시면 계산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그러면 배출 요소가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많이 내고 있는지, 수도에서 많이 내고 있는지, 가스에서 많이 내고 있는지, 자동차에서 많이 내고 있는지. 대체로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어디요? 난방. 맞아요. 난방에서 많이 나오고 온수에서 많이 나오고. 네,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혹독한 사계절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쉽지 않아요. 살기 쉽지 않아요. 한여름에 30도, 40도 올라가고 한겨울에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못 느끼는 데는 사실 우린 단련이 되어 있어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 기온이 23도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덥지 않은 거예요. 여름이 아주 쾌적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30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에어컨 시설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겨울이 추우면 여름이 시원하고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따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도 춥고 겨울도 덥죠. 그 중에서도 난방과 온수 사용량이 많습니다. 우리 난방하는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 사용량 하면 늘 에어컨을 떠올리는데 사실 에어컨 사용량은 7월, 8월 정도예요. 난방은 3월부터 몇 월까지 하세요? 3월부터가 아니죠. 몇 월까지 하세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세요? 네, 11월부터 3월까지. 온수는 1년 내내 씁니다. 저 어릴 때 찬물로 샤워할 수 있었지만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이제는 찬물로 여름에도 샤워하기 힘들어요. 네, 주거 용도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열로 인한 사용량이 꽤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모든 걸 상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요. 자가용 갖고 계시죠? 서울은 건물 부문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잘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교통으로 인한 온실가스 사용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 본당도 각각 이용한 차량이 정해져 있나요? 있죠. 거의 갖고 계시죠. 본당마다. 그쵸? 본당에서 여러분 열심히 절약 활동하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자동차가 거의 다 잡아먹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실천을 과감하게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그냥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가혹하죠. 네,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설명했고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일단 3가지입니다. 하나, 에너지 절약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기 생산하는 거에 60%가 손실로 날아갔죠. 전기를 1kW씩 절약하는 건 생산하는 거 3kWh에 맞먹어요. 60%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일단은 절약한 다음에 그리고 남은 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절약을 무작정 하라고 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너무 추우면 보일러 켜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돼야 될 건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전기를 적게 써도 안전한 집, 안전한 공간.
그리고 안전한 교통이 같이 되고 남은 것들을 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전기를 생산하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우들과 함께 전년 동월보다 적게 쓰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고지서. 근데 혼자 하면 잘 안 됩니다. 소문내고 해야 되는 거죠. 친한 분들, 지역에서 친한 분들하고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아까 간이 온실가스 계산기 있었죠? 배출 계산기 이런 거. 이것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 이번 달 이만큼 썼는데, 그래 작년에 같은 달에 이만큼 썼는데 이번 달 이만큼 썼어. 우리가 새 집이 같이 해봤더니 우리 새 집에서 이만큼 아꼈어. 이거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혼자 하지 마시고 친한 교우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내용 이런 건 이제 뭐 다 아시죠? 뭐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어느 분들에게 감히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쉬운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뛰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아까 저희 홈페이지 소개해 드렸는데 이건 공용전기 아끼는 방법들이에요. 이건 아파트에 관련된 거긴 한데 여러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실제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 같이 공용전기를 60%나 줄였어요. 사람들 불편함 하나도 없이. 불편하면 어느 순간에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편하지 않게 이게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자료집은 저희 로컬 에너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법 두 번째, 돈을 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성당 30년 넘었다. 우리 성당 30년 넘었다. 네, 돈 쓰셔야 돼요. 돈을 쓰려면 모아야 되는 것부터인가요? 예, 돈을 마련하시려면 우리 구성원들과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예산 결정 단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같이 되어야 돼요. 단열을 보강을 하고 조명을 바꾸고 냉난방 장치를 효율 높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뒤에 보시면 참고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정보를 얻으셔서 이걸 같이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지역에서는 교통 부분이 한 40% 정도 되면 나머지 40% 정도가 건물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냉난방 차이 한번 볼까요? 이 음마 아파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저 빨간 부분은 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도를 데피고 있었어요. 외부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네, 여기 냉방입니다. 문틈으로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너무 당연하겠지만 당연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많은 에너지들이 나가고 있어요. 건물을 나가고 있는 곳들을 잡아야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끄지 않는 이상 켰다면 이것들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에코마일리지 많이 가입하셨으니까 가시면 우리 집 에너지 진단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거 내용 보시면 안에 어디를 뭘 바꾸고 우리 집은 뭘 손보면 좋을지 에너지 진단을 해줍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하드웨어를 바꾸는 노력들을 같이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야죠. 40% 줄여야 되잖아요. 8년 안에. 8년 아닙니다. 이거는 교황님의 명령이잖아요. 당연히 교우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같이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 성당에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면 우리는 얼마나 태양광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수익은 얼마나 나올까 계산을 미리 해보실 수 있어요. 여기 해즘이라는 회사인데요. 해즘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데 집 주소를 넣으시면 예상 발전 시간, 평균 수익금 이렇게 다 계산 나와요. 발전량도 나오고 미리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소유한 건물이 몇 개가 된다 그러면 각각의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인데요. 실제로 시공사들은 이걸 많이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네, 밥상의 온실가스 줄이는 것도 뭐 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우리가 제철이 아닌 농산물들 먹고 있죠. 우리 뭐 사철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설 농가가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비중이 아주 높은, 가장 높은 곳에 속해요. 제철이 아닌 농산물은 로컬푸드가 아니라 제철의 인근 국가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보다 탄소 발자국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음식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우리 다행히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다행히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우리가 고기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고기를 선택할지도 이제 이산화탄소와 함께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환경부에서 한 끼 식사를 채식으로 바꿨을 때 탄소 배출량을 계산했던 게 약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철이 아닌 농산물을 사용했다면 사실 이 수치는 막 요동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고기 대신에 채소를 선택하는 것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 아까 자동차를 좀 줄여보자고 얘기했죠. 교회에서 쓰는 차를 같이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다가 전기 충전기를 설치해 보면 어떨까요? 대신에 우리는 주차장 대신에 차를 줄이는 대신에 쾌적한 녹지를 얻을 수 있어요. 주차장을 일단 축소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용하기 편하게 각 분당에 자전거 수리시설도 두고 펌프도 두고 거치대도 두고 하는 놀도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같이 인원해야죠. 여태껏 차량 이용하신 분들이 자동차를 두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탄소가 적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일단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행히 보조금도 줍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동차 등록 대수 자체를 좀 줄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가 철강이었죠. 많이 배출했죠. 전기차 만드는데 철강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차량을 전면 교체하는 것보다 좀 줄이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정말로 지혜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량, 그 뭐라 그러죠? 공용차가 아닌데 공공기관의 차를 공유차로 하는 것들을 지금 앱을 통해 앱을 개발하고 시범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자기 관용차를 쓰고 자기 차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 관공서의 차를 공공차를 자기의 공유차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적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잠자고 있는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차량 수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것들을 시민들에게도 공유차로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걸 시도할 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실천 과제를 정해봤죠. 여러분들 아까 이제 배출량 계산했으면 각각의 어떤 게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지 요소들을 확인해 봤어요. 각각의 실천 과제를 정하는 겁니다. 전기 사용량을 어떻게 줄이지? 냉난방을 어떻게 줄이지? 수도 온수는 어떻게 줄이지? 승용차를 어떻게 줄이지? 쓰레기는 어떻게 줄이지? 에너지 생산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절감 목표량이 얼마인지도 써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그리고 우선순위를 일단 체크를 해보는 거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없이 사업 못합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 없는 좋은 계획도 일 못합니다. 실행 가능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걸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어렵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먼저 우리 사전점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구성원은 탄소 중립 활동이 반영되는 걸 알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해봤나요? 정기적 교육과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 줄이기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나요?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고효율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나요? 건물은 고효율 건물인가요? 절수시설, 중수시설, 저온온수시설이 되어 있는지, 교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우리가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사람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전에 뭐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실천 과제를 정하는 겁니다. 할 일을 정할 때 고려할 건 이런 것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진짜 효과가 있나요? 누가 혜택을 볼까요?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희생하라고 말하는 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시작할 건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 이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일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손해를 감수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손해를 보상할까?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야죠. 자, 차량을 이용해야만 되는 사람들에게 차는 없어야 돼 라고 말했을 때는 대안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말도 못하고 옆에 있다가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예, 같이 공감대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이 있을지를 같이 계획에 잡아야 됩니다. 우선순위에서는 감축 효과가 일단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이자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해서 감축 효과가 정말 제일 큰지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가 어떤 것부터 선택할지. 공감도, 이걸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효과가 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실행 가능성,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 여기에 따라서 실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할 때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축 요소의 실천 과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캠페인이 필요하다. 실천 준비 항목들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워크숍을 진행할 때 이런 거예요. 위에서 감축량을 확인했죠. 그리고 실천 과제 아이디어를 받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아이디어를 막 모아요. 뭐 포스트잇도 좋고 커다란 전지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아니죠. 죄송해요. 네, 여기서 우선순위 정할 때 감축 효과 진짜 있어? 지금 공감하고 있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 실행 가능성 얼마 되지? 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별로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과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감축 요소, 전기.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LED로 바꾸기로 했어. 실천 준비는 예산. 그리고 제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올리기, 사람들한테 서명 받기,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그런 게 있겠죠? 자, 개인 차량 없애기, 전기차로 바꾸기 하면 실천 과제. 지금 있는 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한다. 교통에서. 실천 준비는 예산 준비. 회의에 올리기, 안건으로 올리기. 그럼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교육 진행하기. 이런 것들이 실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포스트를 붙이고 해보세요. 사실 이거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못 해보는데 여러분들 포스트잇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단 한 글자라도 적을 수 있게 하세요. 자기가 적은 글자를 보고 내 친구가 적은 글자를 보고 그걸 보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데 모아서 실천 과제들을 이렇게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 실천 과제를 뽑아보면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가 대략 계산이 되겠죠. 우리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40%를 감축을 하려면 줄여야 될 양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양이 각각의 요소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여기서 한번 계산을 받고 계산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드맵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네, 목표는 40% 일단 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온실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쯤에 10년 더 됐네요. 이명박 정부 때
유류 지원금을 전 국민들한테 쐈어요. 10만 원씩. 그때 석유값이 굉장히 올랐죠. 그때 고민은, 그때 물론 기후위기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고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석유를 줄여야 될 텐데 어떡하지? 였어요. 근데 10년밖에 안 왔습니다. 10여 년밖에 안 흘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도전 과제는 석유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조금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긴장감을 가질 때 우리가 해온 일을 잊지 마세요. 10년 전에 태양광 발전 효율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석유 얘기를 그렇게 할 때는 우리 뭐 태양광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뭐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했지만 아유 그거 뭐라고 했어요. 되게 미래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태양광 그 발전 효율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때 우리가 우주선이 아닌 우리 집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나요? 네, 과제가 어려워지는 동안 우리가 해낸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다만 조금 더 힘을 내고, 그리고 사실 옆 사람한테 이런 거 막 얘기 설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잘난 찬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안 한 사람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 끌어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치만 책임감을 가지고 약간 용기를 좀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모든 교회들이 이런 거 다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실천을 했어요. 실천하셨죠? 근데 얼마 줄였는지 모르잖아요. 계산 안 해봐서. 근데 계산하실 줄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거는 비교하기, 경쟁하기, 성과를 축하하기, 자랑하기입니다. 49개의 본당이 모이셨잖아요. 자, 각각의 본당에서 우리 지금 얼마 냈는지, 얼마 배출하고 있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죠? 하시는 거죠? 네.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한 곳에 볼 수 있으려면 여기서 신부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그리고 누가 많이 줄이나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그리고 서로 축하하는 겁니다. 저기 전광판으로 저기 해놨잖아요. 카페 앞에 전광판으로 다 얼마 줄이고 있다. 우리가 성과를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덜고 나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 해온 일들을 축하해야죠. 저는 본당에서 간단한 축제 같은 거 준비하셔도 좋겠어요. 성과를 축하하는. 우리가 지구에 닥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 본당에서는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이런 성과를 냈어. 노력을 해야 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고 뭘 해냈는지를 확인하셔야 우리 사람 같이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성과를 마음껏 자랑을 하시고 단톡방 있으면 단톡방에도 자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인원인데 우리보다 월등히 누가 잘하고 있다. 그럼 전화하셔야죠. 뭐 하셨습니까? 얼마 드셨습니까? 어디를 고치셨습니까? 뭘 바꾸셨습니까?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같이 아까 여기 네트워크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성과를 축하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돌아가셔서 바로 시작하시죠. 네, 돌아가셔서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일단 8년입니다. 40% 줄일 시간. 저희가 두려움에 뜰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렇게 느긋한 과제가 아니라는 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다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오늘 과정 통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만큼이고요. 그 워크숍 자료들이 들어가 있지만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아까 안내 드렸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링크 굉장히 긴 글자 하나씩 치기 어렵잖아요. 바로 링크 넘어갈 수 있게 웹에는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마이크 좀 오래 잡고 있어야 했는데 거의 제 시간이 끝났네요. 감사합니다.